안녕하세요, 꼬슬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의 영상은 제가 2월 동안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책 소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에서 느낀 점이 저희 개인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책을 읽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책을 그다지 많이 읽진 않았어요. 5권 정도를 읽었는데, 영상을 찍을 때 저도 옆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찍고 싶은데, 저는 전자책으로 읽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제가 찍을 수가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도 좀 올려둘까요? 우선 제가 올해 좀 책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은 소설 말고 비문학을 위주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50권 읽기가 목표여서 조금 쉬운 책들, 빨리 읽을 수 있는 책들로 권수를 채워가는 형식의 독서를 취했다면 올해는 좀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수만 채우는 이렇게 막 읽기만 하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유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여유롭고 정말 내가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엔 2권밖에 못 읽었거든요. 확실히 조금 정보성이 있는 책을 읽으니까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읽었던 책은 문과남자의 이과공부라는 책입니다. 유시민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유시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시민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오고, 어렸을 때부터 좀 동경의 대상이었어서 유시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첫 책으로 문과남자의 이과공부를 정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과학책이에요. 유시민 선생님이 저희가 알다시피 정말 문과 남자시잖아요. 정말 경제학 전공하시고 철학적으로도 아는 거 많으시고 역사 이런 것도 많이 아시고 또 정치인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좀 이분법적으로 문과라는 틀에 더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보면서 정말 책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뒤늦게. 그러면서 유시민 선생님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철학적인 고민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간단하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칸트 얘기도 나오고 맹자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유시민 선생님이 여태까지 생각하셨고 알고 계셨던 철학적인 지식에 과학적인 지식이 입혀져서 유시민 선생님의 또 다른 생각, 이렇게 철학 플러스 과학, 그래서 결론, 요런 식의 형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책이고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또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책으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경제학 부분이라던가 화학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챗 GPT랑 대화를 통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나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양자역학이라던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전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느낌도 들었고 이게 막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서 이 책을 굉장히 재밌고 알차게 읽은 것 같아요. 1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자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파인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거만한 바보였다. 나는 물질 세계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무지했다. 우주, 은하, 별, 행성, 물질, 생명, 진화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문과니까.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이론이 옳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다. 거만한 바보를 그만두기는 쉬웠다. 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익히면 되는 일이었다. 저는 딱 이 구절이 유시민 선생님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의 성향이랑도 잘 맞고 전반적으로 유시민 선생님이 딱 인문학적으로만 배웠던 것을 나의 완전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을 알고 나니 아니었다. 생각보다 간단한 걸로 이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인간은 이런 거였고 여기에서도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이 많았는데 우주를 알고 나니 정답이 딱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나야 되구나. 약간 요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은 순간들을 제가 글로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저 또한 과학은 저랑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알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문과나 이과나 사실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지만 결국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첫 번째가 좀 인문학이랑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인문학 막 칸트 얘기 나오고 맹자 얘기 나오는 게 가장 재밌긴 하더라고요. 제가 필사를 좀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필사를 하려고 했던 터라 그래서 필사를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 99페이지에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어리석어진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는 세 요소를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의 하드웨어는 20대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리막을 걷는다. 뼈, 근육, 관절, 시력, 청력이 다 그렇다. 뇌세포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뇌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더 늦게까지 스스로를 개선한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뇌가 획득하는 데이터는 노년기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덜 똑똑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어리석어질 것임을 알 정도로는 똑똑하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고 나도 요런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문남이공은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재승 박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정재승 박사님도 알쓸신잡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과학의 기억자도 몰랐고 그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책을 읽어볼 생각을 전혀 하진 못했거든요. 내가 과학책을 읽을 날이 올까?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문남이공을 읽고 나니까 과학책을 한 권 더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12발자국. 그 정재승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문남이공보다 그 12발자국이 조금 더 쉽게 읽힌 것 같아요. 왜냐면 정재성 박사님이 되게 쉽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좀 오히려 더 인문학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제가 이 두 책을 연달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유시민 선생님은 인문학적 내용보다 과학적인 내용에 더 치우쳐서 말씀을 하시고, 정재성 박사님은 과학적인 걸 그냥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증거로 쓰시고, 결론은 결국에는 좀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방식의 인간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 두 책 다 되게 상반되잖아요. 인문학자가 인문학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문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학자가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게 상반되는 책이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쉽게 읽히고 처음 아는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좀 잡지식이 생긴 느낌? 잡지식이 생긴 느낌이 들고, 저는 뭐 머리가 요만큼, 딱 요만큼만 이렇게 쓰고 있다라면 약간의 이쪽 공간이 좀 생긴 느낌이에요. 다른 한쪽 공간이 생겨서 요거까지 내가 발굴해 나가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던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와 너무 나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387쪽 종이책 기준, 그 정재성 박사님이 이거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쾌락주의자인 것 같다.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로만 채우려고 한다. 생산적이지 않은 순간을 못 견디는 편이다. 존재가 아무런 의미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진짜 저거든요. 저는 막 여유롭게 쉬는 걸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머리에 박혀있는 생각이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아깝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쉬는 날 무조건 카페 가거나 뭐 남은 시간에 책을 읽는다거나 무언가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성향상. 어쨌든 넘어갑시다. 어쨌든 문남이공이랑 12발자국 두 권 다 과학책을 조금 가볍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도 읽었으니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전 너무 좋았던 게, 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좋았던 게, 막 학생 때 배웠던 과학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 보느라고 한번 외우기만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이래서 책을 읽는 거지. 저는 정말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가 사실은 얼떨결에 독서 모임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원래 한 2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선뜻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약간 낯선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조금 무서웠고, 그리고 뭔가 읽어야 돼서 책을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읽고 싶을 때 읽고 싶은 거지, 막 이거 읽어야 돼 막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친구를 통해서 독서 모임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들어가서 딱 모임 첫 활동을 할 때의 주제인 책이 이 전배슬인데,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재밌겠다 하고 막 사가지고 읽어봐야지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고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진짜 나 여기 1막까지만 읽고 2막은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안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어찌저찌 읽게 됐는데 솔직히 1막은 막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전 이거를 읽으면서도 좀 베르테르의 마음의 이해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연기를 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전 책을 읽어도 얘가 진짜 내 옆에 있는 친구라면? 얘가 진짜 내 현실 속에서 만난다면 어떤 캐릭터일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너무 스토커 같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냥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베르테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왜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좋아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제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이게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빠져들게 되고 너무 마음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작가가 글을 잘 쓰는구나. 이 작가의 필력에 감동을 한번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막 이렇게 치면 뭐더라? 어떤 괴테 선생님께서 괴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예능 프로그램 짤막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사실 파우스트를 읽었을 때도 한번 본 영상인데 파우스트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이 전배슬은 요 배경 지식을 좀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초에 요 괴테 씨가 현대 문학의 시초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인공은 무조건 왕의 아들 아니면 무조건 귀족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잘 등장하지 않고 정말 딱 사람 심리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 거의 이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고 이때 당시에 독일 자체에서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이만큼 뭐 능력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신분이 좀 중요하던 때니까 정말 지금처럼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베르테르의 사랑에 공감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왜냐면 어쨌든 베르테르도 신분이 한계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독서 모임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큰 화두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이.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책으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괜찮았던 책인 것 같고 저도 어렵긴 하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세이를 읽었어요. 아무튼 요가.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책태기가 좀 왔었어요. 책태기가 와서 책을 너무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좀 에세이들로 읽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이북 리더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고장남. 한 달도 안 됐는데. TMI이긴 하지만 고장났어요. 어이없죠. AS를 맡겼는데 AS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채널 여기 패널 파손?
여기 화면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2만 원을. 조금? 이게 20만 원인데 12만 원을 내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왜 이게 왜 AS지?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걸로 책을 되게 잘 읽었거든요. 진짜 좋았는데. 어쨌든 아무튼 요가. 제가 요즘에 요가를 조금 해요. 요가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씩 좀 꾸준하게 해보려고 요가를 한 지는 한 달? 좀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요가를 한 번 했으니까 요가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가를 집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작가분이 굉장히 멋있는 삶이시던데요? 이 작가분이 원래 일본에서 패션 관련 일을 하시다가 패션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셔서 뉴욕에 그냥 진짜 무대 보러 퇴사하고 뉴욕에 가셨대요. 뉴욕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뉴욕에서 지냈는데 말도 안 통하고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게 요가인데 이제 외롭다 보니까 요가를 하는 게 이분의 탈출구였던 거죠. 뭔가 소속감도 느끼고 내가 무언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거의 한 2년 동안 2년이었나? 되게 진짜 빠짐없이 항상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가를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도 따게 되고 이렇게 되게 얼떨결에 요가 강사가 되신 건데 이분이 깨달으신 부분들이 참 좋았어요. 요가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데 왜 잘하고 못하고를 남이 평가하려 드는가. 그리고 그때 세상에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집중하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려는 열정. 요가복은커녕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무릎이 튀어나올 대로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지만 괜찮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깨달았다.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반면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남만 두리번거리는 그러다 옆 사람과 부딪히며 서로 헐뜯으며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었던 것이다. 그럼 너무 한국 같지 않아요? 이건 좀 마지막 부분인데 깨달음을 얻는 요기는 부와 명성을 얻게 된다. 그때 요기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수련하지 않으면 타락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나를 낮추는 매일의 의식, 뭔가 가슴속의 울림이 일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아사나보다 더 큰 깨우침을 선생님이 청소하는 모습에서 얻게 된 것이다. 정말 좀 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에 요가 꾸준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요가 학원도 가보고 싶긴 한데 요가 학원을 일단은 뭔가 학원을 등록을 하면 매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안 나가면 제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 이제 꾸역꾸역 나가는 저의 모습이 싫어서 일단은 유튜브로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라는 책을 사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제가 빌려줘가지고 지금은 책이 없고요. 가장 최근에 마무리한 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근데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깊이가 있는 책인데 정말 달리기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가지고 전 달리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그냥 하루키 씨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데 하루키 씨는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거를 나의 장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 뽐내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막 나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요런 책이거든요. 다음 레이스에 대비해 각자의 장소에서 이제까지와 같이 묵묵히 연습을 계속해 간다. 그런 인생을 옆에서 바라보면, 훨씬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별다른 의미도 없는 더없이 무익한 것으로서, 또는 매우 효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서 비춰진다고 해도 또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가령 그것이 실제로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낡은 냄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효능이 있든 없든, 멋이 있든 없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 그냥 참 담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은 것 같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는 책이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렇게 꾸준히 차근차근 나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 라고만 얘기해요. 너네도 그렇게 살아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 해서 좀 되게 담백해서 오히려 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이.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좀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고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은 솔직히 재미는 없었거든요. 재미는 없었는데 내 인생, 내 일상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진짜 추천드려요. 저 그냥 이번에 읽은 5권 솔직히 다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버릴 책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끝낼게요. 응? 응.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독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안녕. 질독서 하세요. 그리고 맞아, 추천도 해주세요. 책 추천.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책 중에서 읽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진짜 이렇게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녕.